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번에 3학년 6과 3학년 몇 과? 3학년 7과 3학년 7과에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데 또 주격 관계 대명사랑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요 세 개만 중학교 과정에서 일단 나오기 때문에 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문제를 풀다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오고 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문제도 같이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일단 한 번에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일단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2학년 때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고 2학년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2학년 때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지금 개념만 조금 챙겨보고 충분히 연습을 그때 예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뭐 문제풀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 없이 바로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주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문제 같은 거는 저 수업 시간에 따로 문제를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강의를 하면은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개를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접속사이자 대명사이지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관계사 그러니까 접속사라는 얘기고 대명사 말 그대로 대명사 역할 동시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라는 거는 문장과 문장을 절과 절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 문장이 일단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뒷문장 연결되는 문장에서 어떤 대명사의 역할 문장 속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갖다가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겠죠. 대명사 자체가. 대명사가 이 중요한 역할들을 갖다가 문장 성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갖다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뒷문장 연결되는 뒷문장에서 여기 물론 이 문장과 문장 A 문장과 B 문장 이 B 문장을 갖다가 이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접속사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뒷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갖다가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역할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이름이 관계 대명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 뒷문장에서 주어를 대신하고 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을 대신하고 있으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그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뭐 관계 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 부사를 대신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가 일단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절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무슨 역할을 하냐 생각하면 형용사절을 대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절 자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 제일 긴 경우죠. 형용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형용사라는 품사를 가진 형용사의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뭐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를 갖다가 변형시켜갖고 형용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단일 형용사보다는 약간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가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길이가 제일 긴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 선행사 앞에 오는 앞에 꾸며주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그 명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주격관계대명사일 때 who를 쓰고, 사물일 때 which 쓰고, 사람과 사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은 that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쭉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밑에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The man is very friendly.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하다. He lives next door. 그는 옆집에 산다. 이 두 문장을 지금 이으려고 하는 거죠. 이으려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걸 찾아야 되겠죠. The man과 he가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로서 the man이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사라지겠죠. 얘가 사라지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이걸 대신함과 동시에 이 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앞에 선행사, 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또는 that,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who를 쓰는 걸 주로 해가지고 내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이렇게 형용사이기 때문에 꾸며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선행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이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바로 뒤에 바자가 와가지고 이걸 꾸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이사를 하겠죠. 어디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관계대명사 뒤에서 선을 그어 그랬죠. 뒷문장에서 모자란 부분. 주어가 없죠. lives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어가 없다.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고 있고, 자, 관계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옆집에 사는 그 남자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자, 이게 동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보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형식 문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전체가 형용사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얘를. 그래서 뭐뭐하는 이 남자는 is,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지. 이다. 친절한. 그래서 매우 친절하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ally wanted to buy a bag. 어떤 셀리는 어떤 가방을 사기를 원한다. It was very expensive. 그거는 매우 비싼 가방이다. 매우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bag이랑 뒤에 it이랑 겹치죠. 그래서 얘를 없애고 주어가 지금 사라졌죠.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대신하고 있겠지. 그래서 사물이기 때문에 which 또는 that.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완성해 보면은 Sally wanted to buy a bag. 그 다음에 which was very expensive.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뿅 날아가려고 어디 가다 보니까 여기네. 아까 전에는 꾸며주는 단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갔지만, 지금은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날아가려고 했는데 날아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처박히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자,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셀리는 자, 주어 원한다. 동사. 자, 목적어 to buy a bag. 그리고 얘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죠. 밑에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행사 수와 일치돼야 된다. 이거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패스. 일단은 개념만 챙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일단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어떤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사물과 자, 동물 동시에 올 때, 사람과 사물하고 동물일 때 which, 그 다음에 that은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 쓸 수 있고, who 똑같죠. who 쓸 수 있지만 whom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쓸 수 있다. who나 whom.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which, 사물과 동물일 때 which, that, 그 다음에 that 쓸 수 있다. 똑같죠, 위랑. 저기 뭐야, 주격관계 대명사랑 어떻게 쓰는지. 여기에 지금 whom만 따로 쓸 수 있다, 추가로. 그거 차이점밖에 없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봅시다. The girl is Jenny. 그 여자는 제니고, he likes her. 자,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자, 이제 the girl과 자, 뒷문장에 her이 그 같은 문장이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자, 여기에 두 문장을 이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오겠죠. who를 갖다가 넣어봅시다. who. 자, 넣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게 지금 뭐가 됐다? 이게 사라지고 이제 who가 들어왔죠.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가 돼버렸죠. 관계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형사가 됐죠. 이제 형용사로 바뀌었습니다. 품사가 날아갑니다. 어디로? 꾸며주는 단어 바로 뒤로. 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처박히게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girl, 그 다음에 who, 뭐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who, whom, that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지. the girl, who, 그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여기 뒤에 거. 이제 이게 그래서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고 얘가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형용사처럼 는 이렇게 니은 받침으로 그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이다 뭐 제니, 이런 식으로 그가 좋아하는 소녀는 제니다.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Let's look at the writings. 어떤 글들을 보자. 맞지? 글들을 보자. 뭐 유리가 post them. 자, on her blog. 유리가 그녀의 블로그에 게시한 그 글들을 보자. 자, 얘가 사라지겠지. them. 글들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writing하고 겹치기 때문에 목적어 사라지고 여기에 which, 목적격 관계되면서 which가 오겠죠. that 올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날아가려고 보니까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겠지. 그래서 요 전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writings를 꾸며주고 있다 되겠죠. 그래서 유리가 그 게시한 그 글들을 Let's look at, 한번 보자, 이런 뜻이죠. 자, 밑에 것도 예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this is the place. 자, 이곳은 어떤 장소래, 그렇죠? I hid, 내가 숨겼다 그 키를. 자, in the place, 어떤 장소에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내가 그 숨긴 이곳이 내가 열쇠를 숨겼던 곳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라지는 거 지금 얘가 사라지겠지. the place가 똑같죠. 그래서 사라지고, 왜냐면 얘도 목적격입니다. 왜냐면 전치사 뒤에서 전치사도 목적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라집니다. 얘가 사라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되겠지. 여기까지가 형용사가 되겠죠. 여기 앞에 관계대명사까지 합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날아가려고 봤더니 앞에 바로 the place가 있어가지고 자 여기 처박히게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this is the place. 자, which I hid the key in.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전치사는 이렇게 혼자서 잘 안 내버려 두는 편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앞으로 끄집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hid the key. 자,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전치사 in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한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선행사가 앞에 문장에 주어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행사가 앞에 문장에 목적어인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보어인데
뒷문장에서 전치사의 목적격일 경우 어떻게 날아가는지 뭐 그런 경우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내용들 막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문제 풀면서 다 했었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어가지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과에서 최종 주제인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 목적격,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서 목적어를 대신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봅시다. 일단 종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람일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목적 관계대명사도 who,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물하고 동물일 때는 뭐 which하고 that 이런 걸 썼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whose, 그 다음에 of which 이 두 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긴 하는데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올라가 봅시다. 이거는 완성된 예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걸로 보면 되겠죠. I have a girlfriend. Her hair is brown. A girlfriend. 자, 얘 여자친구. 그 다음에 그녀. 얘가 겹치고 있겠죠. 소유격하고 이 앞에 있는 선행사. 그래서 얘가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얘가 뒷문장에서 소유격, 그러니까 이 hair라는 이 문장, 이 명사에 그 소유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얘를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whose가 오고 그 다음에 hair is brown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려고 보니까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그냥 그 자리 위치 그대로 위치하게 되겠지. 그래서 I have a girlfriend whose hair is brow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 나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머리카락이 갈색인 여자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해석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이어지는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쓰며 생략이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아예 못 받고 있죠. 왜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행사가 사물, 동물인 경우 OVH를 많이 쓴다. 뭐 일단 시험 범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대충 그렇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다른 문장. I live in a small house. 나는 작은 집에 살고 있고 그 집의 지붕은 is white. 하얀색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사라질 거라 이런 얘기지.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고 요거 대신에 뭐 요거 사라지고 요거를 보면 되겠죠. 요게 사라지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집어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절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small house를 꾸며준다.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I live in a 나는 살고 있다. 어디에? 지붕의 색깔이 하얀색인 작은 집에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해석이 다 안 됐네요. 작은 하얀 작은 집에 산다. 작은이 빠졌네. 어디 갔지? 빼먹었습니다. 작은 집에 산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것도 예시하고 똑같은데 I met someone. 난 누군가를 만났고 자, whose sister. 자, 이거
이렇게 꾸며주고 있겠죠. someone이 지금 그 뭐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만났다. 누구를 만났냐면 누군가를 만났다. 그 누군가는 그 누군가의 그 여동생은 is a famous singer.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다. 그래서 가수인 누군가를 만났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Whose windows are shut. 창문이 닫혀 있는 그 집 is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것이다. 판매 중이다. 그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관계대명사 차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유격관계대명사고, 간단하게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목적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시험 칠 때 A라든지 B, C, D, 뭐 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개씩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본문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해당하는 문장을 줄을 쭉 끊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대명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또는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을 찾아오고 적으세요. 뭐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는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골라낼 수 있게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주격과 목적격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이거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격하고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한 그 정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시험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